네, 3488 히든챔프의 주인공입니다. 청진기도 스마트 시대죠. 스마트 청진기를 개발한 스마트 사운드의 이만찬 대표 그리고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청진기잖아요. 네. 이걸 여기 심장에 갖다 대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스마트 기기와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심장에 갖다 대면은 예, 심장 소리를 분석해서 예, 진단을 해주는 기기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심장에 대면은 소리가 나는 겁니까? 네, 소리가 나고 소리를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예, 나타내주는 예, 네, 저는 지금 기기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이 두근두근 되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심장 소리를 분석하고 진단 처방해주는 그런 스마트 자가 진단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체크하는 이런 청진기를 굳이 개발하신 이유가 뭘까? 심장 우리가 꼭 이렇게 진단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보시면은 모든 의사들이 초지는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왜 그렇죠. 청진기를 갖다 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강의 이상 유무를 처음 측정할 때는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는 전문가만이 사용하던 기기였는데 가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융합을 시켜서 가정에서 청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이지 의료기기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우리 보니까 이번에 대표님이 또 주력 상품으로 개발을 하신 게 이 스마트 청진기를 산모들을 위한 걸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곧 태아의 건강이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를 청진하고 그다음에 태아의 건강 상태를 청진하고 나아가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것도 심장 소리. 심장 소리 자장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장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엄마의 심장 소리가 태어난 아기인데 가장 정서적으로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을 하고 엄마가 아기인데 들려두고 싶은 음악을 같이 자동으로 믹싱을 해서 나만의 스마트맘만의 자장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참 예비 엄마들이 이게 디자인도 굉장히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예뻐서 좋아할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과 한국에 출시를 하는데요.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교수님, 15만 원 어떻게 좀 비싼 겁니까? 아니 그냥 만약에 이 딱 소리만 측정하는 거를 15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만은요. 아이를 임신한 동안에도 계속 쓰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잘 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님들 편하게 잘 수 있는데요. 이 어머니 심장 방뚝 소리까지 섞어가지고 음악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들려줄 수 있으면은 사용 기간이 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생각하면은 절대 고가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3, 4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이 교수님은 이 상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경쟁력을. 1차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중국만 해도 약 엄청나게 많은 신생아들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시장, 유아 시장도 있고 어른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굉장히 잠재력이 큰 그런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쓰이는데 뭐 전혀 태아에 지장이 있거나 이걸 여기다 갖다 대서 뭐 태아한테 지장을 주거나 그런 건강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네, 건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이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디자인상도 받았다고. 네. 어떻게 보완을 하신 건지. 굿디자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최우수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오히려 더 예비 엄마들한테 좀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제품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적인 혜택도 있지만은요. 제품이 보여주는 이런 가시적인 상징적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과는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외국, 해외 사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새로운 신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 속에서 이 나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탄생한 지 500년이 넘은 스위스 시계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벤처를 찾는 시계 장인들을 정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의 독립시계 제작자 마크 예니. 자신만의 시계를 만들겠다는 고집으로 시계 장인의 길을 걸어온 지 10년 만에 수천 개에 이르는 부품을 직접 깎고 조립해 결국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I think in 20, 30 years, for me, if someone considers, the Marchienni to be Marchienni, that I can look back and say, you know what, everything I went through, I would do it again. 스위스 내에서 시계는 500년이 넘은 오래된 산업이지만 시계 장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벤처 산업입니다. 스위스 최고 독립 제작자 역시 과거의 꿈을 찾아 스위스에 온 벤처인입니다. 요즘처럼 조명이 흔치 않았던 시절, 실내를 최대한 밝게 하기 위해 지붕에 창문을 냈던 옛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방. 고요한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스위스 최고 독립 제작자의 시계가 탄생합니다. Story comes from because after my watchmaking school, what I did in Finland, I wanted to learn more. After my second stay here, I had a lot of possibilities what to do, and it ended up that I started to work here in Switzerland in 1990. 스위스 유명 시계 학교엔 매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중엔 한국인도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노하우를 전수받아 한국에서 자기만의 시계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꿈을 꿉니다. 제가 배운 거를 또 한국에 가서 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한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몇몇은 한국 시계 시장에서 벤처 신학로를 개척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 나전 기술이 접목된 자신만의 시계를 만드는 김한매 씨. 그가 한국에서 만든 시계는 중동 국가에서 이젠 명품으로 통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계에 접목을 해서 그 순수 대한민국의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그것이 제 지금 목표입니다. 자기만의 명품을 만드는 오랜 장인 정신이 현대의 벤처 정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장인의 고집, 전통의 계승과 혁신.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세계 시계 시장에서 써내려간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명품이 소비국으로 남을 것인지 생산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프리미엄 코리아를 향한 우리 산업의 행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청진기라는 거를 만드실 때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과 그리고 중국에 동시에 출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왜 중국이에요? 네. 지금 중국 그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미래 상점에 저희 네. 제품이 한국 최초로 그 입점이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중국 산모들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근데 굉장히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의 산모의 규모가 매년 뭐 3천만 내지 4천만의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그것이 1차적인 타겟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은? 이런 헬스케어 제품이라는 게 가정용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금 기능적인 경쟁력들은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다른 회사들이 또 비슷한 제품을 저가로 나왔을 때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스키퍼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심장 소리에다가 음악을 섞어서 이 자장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컨텐츠 능력들이 굉장히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격 진료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멀리서 병원 가지 않고서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걸 말을 하는데 글쎄 이런 제품도 의사들과 어떻게 좀 같이 조인을 해서 원격 진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법률적인 테두리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표님이 들어가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원격 진료가 가능한 분야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님은 그럼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지금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성숙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먼저 중국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심장 진단 말고 다른 것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따로 이렇게 뭐 개발하실 그런 뭐 예정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특히 산모를 타겟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사운드 이만찬 대표와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